낭독 3. 나는 항상 집 근처까지라도 동행할 만한 친구를 아쉬워했지만 친구는 생길 듯 하면서도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 특히 퇴근할 때 종업원 출입문으로 통하는 어둑하고 긴 복도에서 서로 체온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빽빽히 붐비며 보초 순경들의 몸수색 차례를 기다리노라면 불쾌한 몸수색에 대한 공통의 피해의식으로 제법 서로 다정해져서 흉허물 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런 종류의 유대의식이란 결국 고무 풍선 속에 압축된 공기 같은 것이어서 풍선의 좁은 주둥이인 출입문만 벗어나면 그만이었다. 모두 바쁘게 어둠 속으로 인사도 없이 사라져갔다. 김장철을 앞둔 을씨년스러운 날은 황혼을 생략하고 벌써 두꺼운 어둠에 쌓여 있었다. 출입문이 면한 뒷골목은 외등 하나 없고 단 하나 맞은편 냄비 우동집의 희미한 유리문이 오히려 주위의 어둠을 한층 칠흑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종종 걸음으로 어두운 모퉁이를 재빨리 벗어나 환한 상가로 나섰다. PX를 중심으로 갑자기 발달한 미군 상대의 잡다한 선물 가게들, 사단이나 군단의 마크를 수놓은 빨갛고 노란 인조 머플러, 담뱃대, 소쿠리, 녹그릇, 별로 신기할 것도 없는 그런 가게 앞에서 나는 기웃거리며 될 수 있는 대로 늑장을 부리다가 어두운 모퉁이에서는 숨이 가쁘도록 뜀박질을 했다. 그러나 번화가의 충무로조차도 어두운 모퉁이, 불빛 없이 우뚝 선 거대한 괴물 같은 건물들 천지였다. 주인 없는 집이 아니면 중앙 우체국처럼 타버리고 윗구멍이 뻥 뚫린 채 벽만 서 있는 집들. 이런 어두운 모퉁이에서 나는 문득문득 웃음을 탔다. 어둡다는 생각에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생각이 겹쳐오면 양키를 말맞다나 갓댐 양구, 갓댐처럼 문산, 그런 곳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도 가까운 것 같아 나는 진저리를 치며 무서워했다. 나는 그런 곳에서 좀 더 멀리 있고 싶었다. 적어도 대구나 부산쯤. 전쟁에서 멀고 집집마다 불빛이 있고 거리마다 사람이 넘치는 곳에 있고 싶었다. 나의 빨랐다 느렸다 하는 걸음은 을지로를 지나 화신 앞에서부터는 줄창 뜀박질이 되고 말았다. 외등이라든가 구멍가게라든가 그런 아무런 표적도 없는 죽은 듯이 어두운 비슷한 한식 기와집 사이로 미로처럼 꼬불탕한 골목길을 무섭다는 생각에 가위 눌리면서 다른 박질 쳤다. 드디어 집이 가까워지면서 어둠만이 보이던 나의 눈에 별이 박힌 부연 하늘이 들어오고 그 부연 하늘을 이곳서서 한쪽이 보기 싫게 일그러져 나간 채인 우리 집의 지붕이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면 내 무서움증은 드디어 절정에 달해 금세 심장이 멎을 것 같아진다. 엄마! 나는 빗장이 부러져라 하고 어머니가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흔들어댄다. 나간다 나가 웬 수선일까. 딸의 다급함에 도무지 아랑곳 없는 느리고 가라앉은 어머니의 음성이 들오고 삐걱하고 대문이 둔중하게 열렸다. 엄마도 참 불 좀 켜놓으시래도 온통 안 채고 바깥 채고 온통. 전기값은 무얼로 당하려고. 내가 돈 벌지 않우. 그래 내일부터 골목이 환하도록 밤마다 전기불을 켜놓으마.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지는 않았다. 우리 모녀는 거의 매일 이와 똑같은 대화를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긴 대문간을 지나 중문을 넘고 해묵은 오동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래도 안채는 보이지 않고 돌담에 가로막혀 있다. 돌담에 딸린 쪽문을 들어서야 휑하니 넓은 앞마당이 나오게 돼 있었다. 오동나무가 서 있는 뜰은 중정이라고나 불러야 할지 집을 지은 선조가 무슨 멋으로 그렇게 설계했는지 짐작할 수 없는 쓸모없는 여백이었다. 나는 이 중정에서 다시 한번 행랑채에 이그러진 한쪽을 돌아보고 쫓기듯이 쪽문을 지나 어머니의 손을 놓고 단 하나 불이 켜진 안방으로 뛰어들게 마련이었다. 어머니는 까닭없이 혀를 두어 번 차고 내 가쁜 숨결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밥상을 들여오고 이내 구뚜란 찌개 냄새라도 풍기면 나는 쉽사리 마음이 놓였다. 먼저 잡수시지 않고 나는 내가 밥그릇을 반쯤 비울 때까지 맞은편에 우두커니 앉았다가 수저를 들기 시작한 어머니에게 왠지 짜증 비슷한 걸 느꼈다. 어머니가 별로 소리도 내지 않고 한껏 느릿느릿 수저를 놀리면서 으치를 빼놓은 오물대기 입을 이상한 모양으로 오물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먹는다는 것이 무슨 저주받은 의무로 느껴져 나는 미처 배가 부르기도 전에 식욕부터 가셨다. 나는 먼저 수저를 놓고 어머니의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왈칵왈칵 치미는 혐오감을 되새김질했다. 나는 어머니가 싫고 미웠다. 우선 어머니를 이루고 있는 그 부연 회색이 미웠다. 백발의 듬성듬성 검은 머리가 군상맞게 섞여서 머리도 회색으로 보였고 입은 옷도 늘 찌든 행주처럼 지쳐 빠진 회색이었다.